작동이 되네요, 이제. 이거 북한의 소행입니다, 의원님들. 이제 뭐든지 잘 안 될 때는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래야 되겠다, 이거. 예,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주식을 공부하는데 이제, 그 방해를 하기 위한 이 북한의 소행이에요, 이거. 오늘 중간에 아까 했던 내용들이 싹 다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가지고 오늘 녹화 방송이 올라가기가 오늘 녹화 방송 안 올라가면은 이거 이 인간 또 방송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어떡하지? 회원님들이 오늘 방송 했다라고 카페에다가 글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방송이 중간에 터져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죽겠네. 좀 빨리 뒤로 삐리르 그 테이프 뒤로 감는 소리 누가 효과음 없어요 그거. 예, 빨리빨리 뒤로 감아가지고 다시 빨리 다시 빨리 점검할게요. 다시 빨리. 진짜. 자, 위닉스. 그러면은 설명이 왜 이리 오늘은 또 부실해 이럴 거 아니야 또. 오늘 녹방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설명이 오늘은 왜 이렇게 부실해 이럴 거 아니야 또. 참 그 사람 입맛을 맞춘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예,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오늘 아침, 요거 아까, 전반에 했던 거, 예, 그게 방송이 터지면서, 예, 녹화 방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 제가 지금, 예, 중간에 다시 빨리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와 같이 땅! 하고 처음으로 뚫어준 요 캔들을 우리가 1번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돌파 캔들. 예, 돌파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여기다 번호 1번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 2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자, 요런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자,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볼린저 밴드 2라는 것은, 한번 때려주고,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난 후에, 재차, 이렇게 때려줄 때, 자,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 때리고 조정받고 올라가 줄 때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걸 번호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주가가 상승, 자, 그 다음에 조정, 자,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자, 이 과정을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매긴다면은 요 3번 과정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자, 줄 3개로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이것이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2입니다. 끝! 하고 이제 끝내고 방송 녹화 올리면 욕 겁나게 그죠? 욕 겁나게 처먹겠죠, 제가. 그죠? 이 인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자, 여러분, 배움의 길을 우리 회원님들이 배움의 길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저에게 무한의 별풍을 날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냥 그날부로 바로 이제 별창 되는 거지 그냥. 그죠? 강사가 아니라 이제 별창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 잠깐만 이런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또 녹방 못 올라가겠다 이거. 이런 말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아프리카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어쩌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음 팟으로 가야지. 그냥 다음 팟이나 유튜브에서 살아야지, 뭐, 그냥. 자, 1번 캔들. 자, 요 1번 캔들을 아래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번 딱 때려주게 되면은, 자, 딱 때려주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자, 이 고점에서 사지 않은 사람들,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여기 윗꼬리에서 사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린 사람들은, 자,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물렸어요. 그러면은 살짝 좀 짧게 손절을 치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요 밑에서 사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밑으로 살랑살랑 빠질 겁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조정이 나올 거예요. 볼린저 밴드 2에서 권장하는 주가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조정을 너무 깊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 안 올라가요. 개인들이 안 꼬인단 말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확 하고 몰려와야 되는데, 자, 그런 매수세가 촉발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주식이 죽은 줄 알고. 야,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지 않겠나? 자, 이러면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의감이. 그리고 조정 기간이 너무 또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지겨워요. 그 주식은 지겨워.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장이 개장할 때마다 힘 좋고 막 튀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는데 계속해서 조정을 옆으로 기어버리면 시장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짧고 강하게 빠르게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2 매매기법에서 권장하는 조정은 자, 이 1번 캔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자, 이 종가 아래로 주가가 빠져야 되고요. 대신에 이 일봉 5일선은 깨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 일봉 5일선이나 1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 요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조정을 끝낼 거 다 끝내고 더 이상 싸게 팔 사람이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더 이상 싸게 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격을 위로 부르겠죠. 팔려는 사람들도 점점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은 얘는 이렇게 때렸다가 자 조정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다. 7번 아니다. 100번. 예, 1번이나 7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예, 이렇게 또 쭈루룩 올려주시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때려주죠. 그죠? 강하게 이렇게 때려주죠. 자, 보시면 이 1번 캔들의 종가를 자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때가 바로 회원님들이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함으로써 자, 그 이후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와준다면은 자, 요런 구간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에 나서시면 되겠죠. 그죠? 분할 매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일 뭐 다른 일이 있다거나 종목 포트를 교체해야 되실 분들은 예, 전량 다 매도를 해서 그냥 매매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원님들이 단기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상당히 예, 좋은 매매 기법이기도 하고요. 종가요. 윗꼬리에서 왜 꼬리에서 잡지 않나? 그 꼬리가 과연 저점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부분들을 다소 좀 내려놔야 됩니다. 꼬리, 자, 그 꼬리가 과연 진짜 저점이면 그 저점을 누가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저점은 그럼 어딜까요? 여기서의 저점은 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저점인 거죠. 그죠? 왜냐면은 요 구간쯤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주식이 오지도 않았어요. 또 그렇죠?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잘 보이는 게 저점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잘 보이는 것이 그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 자, 요렇게 놓고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저점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요렇게 놓고 볼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줄을 꺼 놓고 볼 때는 자, 근데 이 주식은 요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빠져버리고 물론 요때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왔네요. 자, 저점이라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 보이게 되는 것이고 저점에서 잘 샀다고 하더라도 자, 당일에는 아래 꼬리를 주면서 수익을 한 1% 정도 줬다가도 그 다음에는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주식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저점을 잡아야 될지도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죠. 예를 들면 뭐 61선 부근에서 아니면 121선 부근에서 자, 잡으면 수익이 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배웠다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만약에 자, 만약에 배워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61선 부근에서 아니면 21선 부근에서 뭐 어떤 특정 이평선 부근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면 된다. 근데 누구는 자, 여기서 잡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밑꼬리를 잘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요 121선에서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기준이 또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뭐 121선 대비 한 3% 위에서부터 조금씩 나눠서 잡는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 회원님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흔히 저점 매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1선 근처에서 만약에 밑꼬리를 잡는다. 그럼 이게 만약에 21선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21선이다. 그럼 요 위에 한 3%쯤부터 여기 21선까지 나눠서 조금씩 잡으시면 됩니다. 자, 분할 매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어떤 방송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자, 분할 매수해서 하세요 해가지고, 자, 회원님들이, 자, 이게 21선이에요. 이게 21선. 그 다음에 3% 위의 지점이 한 이쯤이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거. 내려오기 시작해. 그래서 회원님들이 물량을 조금씩 열심히 잡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자, 요만큼 잡혔어요. 자, 근데 다 안 잡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라도 잡아서 그래도 수익을 냈으니까 어딥니까? 축하합니다. 여기에 만족해야죠. 막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손실 날 때죠. 손실 날 때. 손실 날 때는 주식이 와장창 빠져가지고 여기에 받쳐둔 물량이 싹 다 체결이 돼요. 싹 다 체결돼. 그 다음에 주식이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손절치게 되죠. 그죠? 자, 이런 경험 회원님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맞나요? 맞나요? 저점을 고집하다 보면은 요런 경우도 생겨요. 요런 경우도. 그리고 저점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보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론 제 매매기법 중에서도 저점을 잡고자 하는 매매기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회원님들이 투매를 배우시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저점 매수의 단계에 이제 접어드시게 될 터인데, 자,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좀 실력이 쌓였을 때, 자, 오늘 이제 카페에서 하고자 하는 강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나갔을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상당수 지나간 후에나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가격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이와 같이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함으로써 자, 수익을 회원님들이 나오시고 내고 나오시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 어떤 뭐 고수의 영역이라고까지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회원님들도 얼마든지 적응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다 또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뭐 너무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죠. 조정시 매수하는 거예요. 조정시. 우리 바디닥터 아톰님이 볼린저 밴드, 돌파 캔들, 조정, 그 다음에 돌파 캔들, 돌파시에 바로 따라서 매수하나요? 그게 아니라 조정시 매수하는 거예요. 물론 돌파하자마자 살 수도 있어요. 하자마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돌파를 하자마자 사줘야 되는 거죠. 자, 인바디라는 종목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어놨다 이거예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이 종가. 자, 이 1번 캔들의 종가 아래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본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얘도 일봉 5일선을 안 깨요. 그죠? 일봉 5일선을 깨지를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강하게 뚫고 올라갔죠. 그죠? 강하게 뚫고 올라갔죠. 자, 근데 보시면 자, 34,800원을 얘가 뚫고 올라가야 돼요. 1번 캔들의 종가가 34,800원이에요. 34,800원. 자, 34,800원에다가 우리가 줄을 한번 꺼놓고 보겠습니다. 34,800원. 자, 보시면 34,800원을 자, 보시면은 뭐 물론 요때 살짝 뚫기는 했어요. 살짝 뚫기는 했는데 그죠? 살짝 뚫기는 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안 받쳐주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사진 않았어요. 우리 방도 여기서 사진 않았어요. 자, 요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의 증가가 좀 일어나야 되죠. 거래량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그죠? 줄어버렸어요. 줄어버렸어.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은 일단 패스. 패스 시켜버렸어요. 패스. 일단 패스 시키고 뭐 좀 더 기다렸다가 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어주면은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이제 장중에. 자, 그래서 요 종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져버렸죠. 빵 터졌는데 만약에 제가 뭐 전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뭐 현재가 창의 체결 속도라든가 체결량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리딩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 문자를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가 창에서 체결량, 체결 속도를 보면서 야, 이거 확실히 돌파하는 분위기다. 그걸 감지하고 문자를 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회원님들이 스마트폰 문자 아무리 빠르게 두드린다고 해서 막 키보드로 두드리는 것처럼
막 몇백 타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문자도 두드려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 이거. 그럴 시간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돌파가 일어날 때는. 내가 내 한 몸 움직이는 거라면은 이런 건 문제가 없겠죠. 저 한 몸 움직이는 거라면. 근데 수십 명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십 명 단위로. 그러니까 저는 눌릴 때를 선호해야 되겠죠. 직장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직장인 분들은 문자 받고 나서 그 계산기 두드리고 매수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시간까지도 고려를 다 해야 된다고요. 방송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 역시 잘 가죠. 와 진짜 잘 가네. 아 역시 이래서 우리 카페 매매기법이 훌륭하다니까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좀 따라하기가 힘들지. 따라하기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 눌려서 이 아래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만 매수 체결이 된 걸로 그렇게 쳐요. 매수 체결이 된 걸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래서 놓친 종목들도 많아요. 이래서 놓친 종목들도 많아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자, 코아스. 우리 방에서 놓친 종목이에요. 이것도 우리 방에서 놓친 종목이에요. 코아스. 자, 요날 6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시가 돌파 원. 자, 시가 돌파 원. 자, 61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얘가. 그죠? 시가 돌파 원 매매기법이죠. 뚫어준 캔들을 1번. 자, 그 전날을 2번. 자, 전전날을 3번.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에서 1%. 요 3번 캔들이 저가에서 1% 빠지면 자, 손절 친다라고 간주하고 그 다음날 갭 띄우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요렇게 갭 띄우고 아래 꼬리 줬다가 그죠? 요날 갭 띄우고 아래 꼬리 요렇게 줬다가 시가를 딱 뚫으면 매수에 가담을 하는 거거든요. 시가 돌파 원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그죠? 다들 아시죠? 참 그럼 그 다음날 한번 볼게요. 그 다음날 얘는 상한가 같잖아요. 상한가 12월 29일날 그럼 12월 29일날을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자 시가 돌파도 복습도 할 겸 자 12월 29일날 한번 볼게요. 12월 29일 자 12월 29일을 보시면은 자 12월 29일 분봉이에요. 이게 자 12월 29일 시가를 뚫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안 받쳐주더라고요. 거래량이 파란색이죠. 쪼그라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구간은 일단은 패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거래량 실어주면서 시가 뚫어주면은 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렇게 재차 시가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요거 확인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가 회원님들한테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쯤 나올 거예요. 30초쯤. 자 그래서 요거 캔들 딱 확인하고 자 이제 매수를 좀 감안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580원 부근에서 이제 여기 시가에 자 우리가 주문을 놓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요렇게 콩콩 하고 일단 점은 두 개는 찍어줬죠. 그죠? 엄밀히 따지자면 매수 기회는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한 6분 정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콩 하고 이제 찍어는 줬네.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자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디서 뉴스가 터지면서 얘가 그냥 여기서도 한번 줬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얘가. 자 볼게요. 쭉 올라가 버렸다고요. 쭉. 이거는 그 인원을 다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요런 경우에는 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사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사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사진 사람들도 있고 좀 애매해지겠죠. 상황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마디 하죠. 그 사지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분위기 알아서 그냥 혼자 팔고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 그냥 알아서 혼자 파세요 하고 이제 그냥 다
다 팔고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없는 걸로 쳐요. 없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접속을 장중에 하시는 분들이 한 12, 13, 그 다음에 직장인 접속 안 하시는 회원님들이 한 14분 정도 해서 항상 25에서 20명을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상이 이제 여기까지 차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안 받죠.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도 안 받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회원님들한테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공부를 해보시라 아니면 좀 더 6개월 후에나 아니면 1년 뒤에나 1년 뒤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마 통화를 저하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좀 미뤄버리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이게 좀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회원님들? 사람이 또 너무 많아버리면 그게 통제도 좀 안 될 뿐더러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점점 작아진단 말입니다. 장이 굉장히 좋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예,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느 정도 호가의 왜곡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대신에 많이 터지는 종목을 한다. 가급적이면 거래대금이 많이. 원래는 이 100억 아래로는 제가 종목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거래대금 100억 아래로는. 거래대금이 한 100억 정도는 터져야 그냥 한 번에 한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해도 티가 안 난다고요, 이게. 그래서 왜곡이 좀 잘 안 되는데 요즘은 회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 코스닥 시장 규모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려면은 좀 현재가창의 물량이 아니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종목은 좀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이런 왜곡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대금이 최소 50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거래대금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회원님들?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회원님들이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나중에 손절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예,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사실 50억도 크게 터지는 종목은 아닌데 요즘 시장 규모가 너무 줄어든 감이 또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을 또 100억짜리 이상 종목만 하다 보면 종목이 또 너무 안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땐 그래도 한 50억 정도 터지는 종목에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시면은 예,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 50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돌파한 날을 기준으로 50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파. 그 시장 거래대금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오늘 그러면은 요 종목은 그냥 날라갔다 이거예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못 잡지. 이런 경우는 그냥 좀 드문 경우이고 어쩔 수 없어요. 드문 경우이고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다오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다오 기술도 그렇던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 오지 마 그냥 오지 마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잡히는 종목이 2개나 나왔네 보니까 2개나 그죠? 예, 얘도 보니까 자, 이 종가 14,250원을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얘도 아마 올라갔나? 아마 얘도 그죠? 14,250원 뚫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 직행해버렸죠. 맞나요? 얘도 보니까 그죠? 그냥 뚫고 훅 올라가 버렸죠. 훅 보시면은 요런 경우도 이거는 근데 이거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 회원님들 이 드문 경우가 해필 오늘 2개나 나와가지고 참 입장이 애매하게 됐는데 드문 경우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이냐 대부분. 자, 산성 LNS 한번 볼게요. 자, 산성 LNS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자, 강하게 뚫어주고 자, 요 종가 아래로 살짝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살짝 조정받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그죠? 자, 오늘 요 상한가 종가가 자, 요 짱대 양봉, 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요 양봉, 자, 요 1번 캔들, 요 종가가 얼마예요? 29,050원이죠. 자, 29,050원에다가 제가 줄을 끄어 놔볼게요. 29,050원. 자, 29,050원에다가 자, 줄 끄었는데 어때요? 29,050
50원을 자,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뚫고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여기서 매수가 시작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손가락 표시한 구간, 여기서 매수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종목이, 자, 이렇게 올라가주면, 자, 이렇게 올라가주면, 회원님들이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맞나요? 자, 요렇게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 2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씩 실시를 하고 자, 이제 또 일부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신데 자, 회원님들이 이 매매 기법을 쓰는 이유가 매매 기법을 알게 되면은 회원님들이 굳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매매 기법을 회원님들이 배우시고 회원님들이 매매 기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신데 그러면은 이 매매 기법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서 굳이 그렇게 그냥 머리를 쌓아매고 매매 기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 물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 이 수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익.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매매 기법도 배우고 어떤 주식 투자의 방식도 배우는 것인데 그죠? 결국은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 결국 목적은. 근데 참 이놈의 주식시장이 진짜 웃긴 게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희한하게 잃어요.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회원님들이 날밤을 새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미친듯이 발버둥 치는데 희한하게 돈은 안 벌려요. 그럴수록. 그죠? 그럴수록 안 벌려요. 지금 1번 쪼르륵 눌러주셨네. 1번. 자,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 또. 웃긴 게.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마 매매 기법이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매매 기법을 배우시면은 누구나 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는 단어가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버티라고. 그죠? 버티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맞습니까? 주식 사놓고 버티시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주식을 사놓고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사놓고 잘못 버티면 이제 인생이 이제 뒤로 이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버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망하지 최대한 안 망하고 최대한 덜 잃으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매매 기법은 회원님들을 바로 이 주식시장에서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제가 오늘 우리 제 장중 방송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모든 방송의 그 목표점, 시작과 목표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망하지 말자. 크게 잃지만 말자. 본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자. 딱 여기에만 제 방송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물론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고 큰 수익을 내자를 목표로 잡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최고로 좋을 겁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날 수 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매일매일 수익 나면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이 수익이라는 수익과 손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다? 한마디로 결과이죠. 결과.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거는 결과죠. 결과. 맞나요? 과정이 아니라 수익과 손실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근데 이 결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 봐야 결국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이 답변을 받아볼 수 있죠. 이 주식시장으로부터. 그죠? 한마디로 결과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회원님들이 사회생활 열심히 하셨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자, 열심히 하셨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다 좋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게.
그렇죠. 복숭이님 잘해야죠. 근데 버티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죠? 소위 말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잘 하게 되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요? 회원님들 제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티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시점도 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회원님들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게 목표다 이거예요. 떼돈을 버는 게 진짜 크게 한번 돈을 확 벌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돈을 써가지고 다 써도 뭐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쓰지도 못할 만큼 벌고 싶다. 그러려면은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폭등장이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폭등장. 그런데 회원님들과 저희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이런 식의 폭등장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멀어지겠죠.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잖아요. 뭐 눈만 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상한가가 되더라고요. 막 모든 종목들이 막 상한가에 매수를 안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게 바로 IT 버블이거든요. IT 버블. IT 버블 때는 상한가에 주문을 안 넣으면 매수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회원님들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언제적 유행하던 매매기법인데 IT 버블 때. 근데 지금은 상한가 따라잡기 거의 안 맞고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맞지도 않아.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에 주문을 넣어서 상한가에 안 사면은 종목 자체가 안 사지던 시절이 안 사지던 시절. IT 버블 터졌을 때. IT 버블이 이제 막 IT 기업이다 뭐 벤처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확 그냥 막 올라가던 시절에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근데 회원님들 살아생전에 그런 시장이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회원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그렇게 더럽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또 억울해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이 진짜 재미없어지고 진짜 실망스럽고 진짜 짜증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회원님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은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회원님들의 어떤 노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노후의 보탬이 되고 가계에 다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터득하는 정도의 수준의 목적을 두게 된다라면은 목적을 두면서 시장을 회원님들이 나름대로 오래 버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이 근데 해필 회원님들이 인생에 무슨 마가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자 시장이 떡실신이 나온 거예요. 떡실신이 그냥 확 빠지면서 그냥 회원님들 죽어버리라고 그냥 아주 자 회원님들이 이 시기를 살고 계시는데 자 하필 회원님들이 주식을 시작하던 시점에 IMF가 찾아온 거지. IMF가 회원님들이 주식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세상에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장이 아예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회원님들이 그래도 그때 때마침 매매 기법이라는 걸 배워서 남들보다 좀 돈을 덜 잃었다 이거예요. 벌지는 못했지만 덜 잃었다.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는 홀라당 다 까먹고 회원님들은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2천 정도 까였다 이거. 2천 정도. 한 20% 원금에서 한 20% 정도가 까이고 한 8천 정도가 그래도 딱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계속 손절, 약간 수익, 또 손절, 약간 수익, 손절 진짜 괴롭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텨서 원금에 그래도 80%는 살아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미 남들은 이제 500 이렇게 남았어. 500, 1000, 2000 이렇게 남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과연 누가 유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600포인트가 갑자기 1800선, 자, 2300, 2000, 뭐, 100, 200, 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2000 세상에, 자, 2800까지 올라갔는데, 2800까지. 자,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의 승리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잘 버텼던 사람이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승리할 가능성이 실제로도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때도 손실 나셨던 분들은 세상에 도대체 뭐 해병대 캠프 이런 데 한번 보내야 되겠네. 해병대 캠프 이런 데. 그죠? 어? 원칙 낙원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 그 구호 외치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목공체조로 시켜야 되겠네. 매일매일. 자,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저는 제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뒤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뒤의 시절. 이 시절에는 저는 주식을 이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거의. 예, 저는 거의 이 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 망했겠죠. 그죠? 저는 완전히 망했겠지. 아무튼,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이게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버티는 게. 자, 근데 그렇게 버티려면은 무언수로 버틸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버텨지나?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만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강력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상당히 강력한 원칙이. 그 다음에 검증된 원칙. 회원님들 스스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원님들 감정대로 매매를 안 하시게 된다고. 감정대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내가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회원님들이 희한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일단은 지켜준다고요. 그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그나마 줄여준다. 매매 기법대로 한다고 해서 물론 그 매매 기법이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해도 손실이 나기도 하니까.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매매 기법대로 해도 사실 손실 나요. 저도 손절 치고 하니까. 장 안 좋으면 저도 손절 치고 저도 짜증 나요. 자, 하지만 적어도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계속해서 연속된 잘못된 어떤 이런 길로 계속해서 빠지게 만드는 것은 막아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중심을 잡게 해준다 이거죠. 중심을 잡게.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장이 영원히 어디 폭락이 나오나? 영원히 폭락이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죠? 하락이 나오고 나면 언젠가는 또 보세요. 언젠가는 이렇게 빠졌다가도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빠졌다가도 올라가는 구간. 빠질 때 최대한 적게 잃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길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영원히 빠지지만 않는다고요.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히 만약에 계속해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빵이 되면서 그냥 망해야지 그냥. 그죠? 망해버려야지.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회원님들 보시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흔히 니는 아가 와 그래 집중을 못하노? 그래서 집중을 못하면 막 학교에서는 애를 갖다가 막 빙신 취급하고 이거는 뭔가 장애가 좀 있는 애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가지에만 빠져 있게 되다 보면 그 한 가지에 투자를 몽땅 다 한 시간만큼 다른 시간이라든가 다른 걸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회원님들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와서 주식에 몰두를 하고 있는 시간만큼 애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은 그만큼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부인 되는 분과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잠을 자서 피로를 회복해야 내일 이제 회사에 나가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안 돼요. 정신이 멍해. 그래가지고서는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기도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주식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위대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다 뭐다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역시 나도 주식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명량을 본다고 해서 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위인전을 본다고 해서 다 이순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그죠? 이건희 회장의 어떤 수필이나 에세이를 읽는다고 해서 회원님들이 이건희 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죠? 내가 할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걸 따라하려면 병나는 거지 이제.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원님들? 예?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굳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황새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뱁새는 뱁새 나름대로의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회원님들이 굳이 황새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뭐 몸집 커봤자 그냥 사냥꾼 눈에 띄어가지고 총이나 잘 맞겠지 그냥. 그죠? 회원님들 그죠? 몸집이 크니까 눈에 잘 띄니까 총을 빨리 맞겠네 그래. 총은 빨리 맞고 어떤 먹이가 표적감이 되기는 좋겠구만. 여기는 모두가 다 위대한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된다고 해서 위대한 트레이더가 된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철저하게 집중을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회원님들은 회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회원님들 나름대로 그 생활 안에서의 어떤 주식과 일상생활의 밸런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카페 매매기법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터득을 하려고 하면은 뭐 매매기법으로 회원님들이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뭐 박사 학위를 딸 거야 뭐야.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매매기법 한 두세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그럼 남는 시간은 뭐하냐? 예, 쉬어야죠. 쉬고 놀면서 다른 뭐 어떤 책들도 읽어보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여행 가서 나름 회원님들이 뭐 노숙도 하시고 그죠? 완전히 뭐 거지가 한번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의 소중함도 알 것이고 그죠? 회사를 다니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도 아시겠지 이제 한 번씩 그죠? 여행 가가지고 이제 막 노숙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회원님들 나름대로의 방법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회원님들도 제가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식도 기왕에 할 거면은 예, 좀 재밌게 너무 큰 욕심 없이 예, 재밌게 하시길 좀 예, 바라고요. 예, 재밌게 하시길 좀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잘 버티십시오. 아시겠죠? 이 주식시장은 예, 결국은 예, 버티기 싸움이라는 거. 버티기 싸움. 모두가 위대한 투자자가 될 필요도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위대하게 그죠? 애플을 살려놨지만 자, 그 양반은 죽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 회원님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계속 살아남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도 다 해보시고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시고 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즐기다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예, 카페에서 예, 저와 함께 오랫동안 예, 생활을 같이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또 여기 계시는 예,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예, 공자왈 맹자왈 한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무슨 개똥 철학을 늘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 괜히 좀 부끄럽고 그런데 예 그냥 예, 즐겁게 지내보자라는 소리로 예,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요일 방송에서도 예, 아무튼 예,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이야기들로 매매기법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서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청취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일요일